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9일 진단키트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 내렸고요. 코스닥은 0.02%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좀 하락하다가 올랐다가 한번 내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하락으로 시작했는데 뭐 좀 올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코스피를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좀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좀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는 듯 했는데요. 또 이렇게 이틀 연속 1조 가량을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렇게 모아왔던 그 물량에 대해서 한 번에 또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증시 자체를 사모아가면서 뭔가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이렇게 좀 매수를 한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한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매도를 좀 했으면 이제 매수를 다시 한번 하는데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이 보유 물량만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저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차트만 보았을 때는 21선 한번 하락세를 돌파를 하면서 뚫었고, 그리고 21선 받치면서 N자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쯤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가 이제 좀 양봉으로 좀 올라가 준다면 좀 그림이 예뻐질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0.2포인트,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지금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이제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주가 자체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이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움직임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처럼 뭔가 좀 팍팍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어느 정도 내렸을 때 받쳐주는 그런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기관이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수 자체를 방어를 하는 것은 이전과는 확실히 좀 코스닥 이 펀더멘털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종목들이 덩치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뭔가 그런 좀 잡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확실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라든지 요즘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이 하나 둘씩 움직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사실은 뭐 크게 뭐 나쁘지도 않고 뭐 크게 좋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뭐 코로나 시장, 그 다음에 코로나 회복 시장, 뭐 그런 식으로 좀 병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삼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또 FOMC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MSCI 또 얘기도 이제 있죠. 8월 달에 MSCI 리밸런싱도 있고, 코로나 또 델타 변이가 또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안전한 투자법이 도움이 될 거고요.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큰 돈을 다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 지금 환율 자체는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내려가고 미국 증시, 특히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증시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국채 금리가 이제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1.28%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 때가 되면 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요. 한번 이런 움직임 자체를 집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좀 내리고 있고, 나스닥 조금 보합, 네, 유럽 증시도 뭐 보합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만큼 네, 크게 방향성 없이 증시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키트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좀 확인을 좀 하겠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 보면 지금 현재 월요일도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도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네,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확진자 수도 지금은 이제 이 주말 구간이라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일주일 중에 70만 명 이상이 나오는 그런 날이 있고요. 계속해서 수만 명씩 걸리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조차도 지금 그렇게 한꺼번에 맞고 방역을 하는 중국조차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진단키트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주가가 좀 눌러지면서 하락을 하는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면 경구용 치료제가 좀 언급되면서 코로나가 이제 또 진압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뭐 그런 인식 때문에 또 이렇게 약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코로나 진단키트 종목보다도 백신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경기 회복주들이 조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오늘 바이오니아 ST 바이오 센서를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해버렸고요.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2분기 실적이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3분기가 코로나가 뭐 감소할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1,050원 내려서 27,1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내립니다. 지금 FDA 승인 이후에 고점을 한번 찍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정말 이거는 좀 어이없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바닥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엑세스바이오 이쯤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61선 정도를 받치면서 이제 쌍바닥 정도를 다 받치면서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요 라인이 이제 깨져 버린다면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26,000원 라인이요. 26,000원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잘못 해석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고점이 이제 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점도 좀 낮아진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61선 확실히 받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FDA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를 눌리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봉도 20주선 거의 찍었고, 네, 이번 주에는 좀 상승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관이 오늘도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주로 끌어내린 것 같고요. 사원펀드가 또 엑세스바이오를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시간의 가격도 26,900원으로 좀 더 하락을 했는데요. 내일쯤에는 좀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 델타 변이 이외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 진단키트가 또 확 저물어 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시젠도 마찬가지 500원 하락해서 78,800원이고요. 시젠도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 정도 위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데 21선 내려왔을 때 확실히 좀 치고 나가주는 이게 2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 가파르게 내려갔다 이게 이 종목이 도대체 무슨 종목인지 참 정말 잡주처럼 움직여 가지고요. 정말 네,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 되었습니다. 시젠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가지고요. 이제는 좀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무상증자 신주 상장되었는지도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리를 잡고 이제 좀 상승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이제 이 라인 정도는 받쳐주면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계속 이제 또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고 이제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랩지노믹스고요. 500원 하락해서 32,900원입니다.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 시간 외 가격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반등을 좀 해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었고 좀 아쉬운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또다시 뭔가 약세를 띠고 있긴 합니다만
랩지노믹스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 3분기, 4분기까지도 좀 어느 정도 부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주가를 좀 받쳐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시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던 그런 패턴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식으로 좀 주가를 받쳐주면서 이 고점을 넘어갔을 때 크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은 조금은 뭔가 꼬여버린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쯤에서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해버리고 21선 상승세 자체가 조금 줄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21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은 이제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반등을 못하고 21선을 받쳐주는지 아니면 반등을 못하고 떨어지는지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또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습니다. 보험과 그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가 좀 매도를 했는데요. 뭐 지금까지 매수했던 양에 대해서 뭐 크게 많은 양을 매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수세를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뭐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원체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큰 구간이 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했을 때 조금씩 이제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는 그런 어, 경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은 익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주봉 월봉도 네, 음봉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번 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수젠텍 500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7,000원 네,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자, 121선도 이렇게 받치면서 진행했지만 결국에는 수젠텍도 네, 이어가던 그 패턴 자체가 깨져버리면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굉장히 좋지 않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젠텍도 저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다키트 종목들이 모두 자리를 좀 잡으면서 반등을 좀 해줬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제 의미 있는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수젠텍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다키트 전체가 좀 의미 있게 5% 이상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테마별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종목별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진단키트에는 힘을 좀 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바디텍매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쌍바닥 위치까지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 121선까지 좀 왔다가 받쳤는데요. 자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준다면 이제 121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 자체를 깨지 않고 좀 주가를 받쳐주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테메드 뭐 크게 볼 거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SD 바이오 센서고요. 400원 상승해서 58,300원. 자, SD 바이오 센서는 확실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이런 지지 라인을 깨버리면서 조금 애매하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SD 바이오 센서는 뭔가 이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 후반에 또 막 갑자기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은 괜찮은 것 같고요. 주봉도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지만 차곡차곡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5일 연속 양매수를 하면서 좋은 흐름이 예고가 되고 있고 연기금 자체가 지금 상장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SD바이오 센서 한번 기대를 해볼 거고요. 이 대장주가 움직여야 이 전체적인 진단키트 종목들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해보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니아고요. 오늘 바이오니아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바이오니아를 보면 갑자기 또 막판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크게 뭐 별다른 뉴스는 뜨진 않았어요. 확인해봤지만
하지만 바이오니아는 지금 위치상으로 한번 급등한 이후에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어, 오래 끌었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그래서 자리를 좀 잡았었고요. 지금 주요 저항선이 제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라인에서 주요 저항을 받고 있다. 특히 이제 39,000원 정도, 39,000원대를 계속 넘지 못하고 그 구간만 가면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이때도 이제 막 상승을 하다가 눌러버렸죠, 결국에는.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그 구간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조금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요 라인 안으로 집어넣는다면 21선이 올라왔을 때 이 정도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21선 수렴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바이오니아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차 파동 이후에 자리를 좀 잡은 구간을 좀 생각을 해보면 2차 파동도 충분히 1차 파동만큼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지금 이제 급등을 좀 하더라도 이 정도 이제 15일 전 가격 대비 네, 2배가 된다고 한다면 7만 원까지도 네, 7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이제 샀다 팔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남는 물량이 좀 남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기간도 3일 연속 조금 매수했습니다. 투신 매수했고 뭐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고 바이오니아 특징 자체가 호가창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단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서서히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네, 순식간에 그냥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그냥 팍 올랐다가 또 팍 내렸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으로 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소스는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휴마시스는 150원 내려서 18,050원. 마찬가지입니다. 엑세스바이오처럼 61선 약간 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진다키트 종목들이 모두 약세를 띠다 보니까 이 휴마시스 자체도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21선과 자리를 좀 잡았을 때 21선이 좀 다가왔을 때 좀 위로 치고 나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휴마시스도 다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런 구간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지금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샀다 팔았다 하지만 좀 이제 물량이 남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그 진다키트 종목들 확인을 했고요. 생각보다 이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9월달, 10월달쯤에는 임상 3상이 진행 완료가 되는 그런 제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긴급 승인도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가 빨리 되었을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백신이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 진단키트가 약세를 띠던 그런 움직임과 조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작정은 좀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단기 추세를 깨는지 안 깨는지 저점 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지 라인이 나와서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그 전고점 라인을 좀 목표로 하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것을 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